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배변 돕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배뇨 파트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환자가 배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거동을 할 수 없거나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또 검사 목적으로 대변 검사를 할 경우에는 뚜껑을 닫아서 냉장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변과 다르게 대변 같은 경우는 수분이 날아가면 검사 결과가 달라지겠죠. 설사를 했는지 된통을 쌌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보려면 뚜껑을 닫아서 냉장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간호실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고 암기를 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검사 시 배변 부분 도와주는 거 살펴볼게요. 일단 변기가 따뜻해야 배변을 잘 보겠죠. 그리고 사용한 변기는 먼저 찬물로 씻어준 다음에 나중에 비눗물이나 소독수로 소독을 해서 건조를 해라. 이런 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 되는 문장들이에요. 또 스스로 둔보를 들 수 있을 경우에는 엉덩이 좀만 들어주세요 하고 대변기를 넣고 빼고 하면 좋겠죠. 다음은 둔보를 드는 걸 잘 못하는 환자분들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자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있다면 양쪽 무릎을 구부리게 해요. 발꿈치에 체중을 실으면서 엉덩이를 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들려있다면 변기에 납작한 부분이 허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 넣어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작한 부분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게 쉽지 두꺼운 부분을 허리 쪽으로 밀어 넣는 건 환자분도 불편하고 넣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에 보기로 잘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예 움직이지 못해서 둔부조차 들지 못하는 환자분들 살펴볼게요. 환자를 드는 건 정말 무거운 일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누워줍니다. 그리고 변기를 대준 다음 몸을 다시 똑바로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환자분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쉽고 효율적일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변 양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변비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똥을 오랫동안 못 싸다 보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서 딱딱하고 건조한 변이 배출되는 거예요. 설사는 되게 묽은 변을 말을 하죠. 이건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생소해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분변 매복이 뭔지 살펴볼게요. 변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딱딱한 똥이 자꾸 장에 단단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빠져요. 이런 상태를 분변 매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분변 매복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을 통해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변실근 같은 용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항문 괄약근이 약해져가지고 조금씩 대변이 새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치질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비가 자꾸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딱딱한 똥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항문에 자극이 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치질이 발생하는 거죠. 고창 같은 경우는 가스가 과도하게 차가지고 장이 불편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용어 정도 배변에서 쓸 수 있는 용어를 익혀두시면 좋아요. 다음은 직장관 삽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직장관을 삽입하는 경우는 장내 가스를 배출하거나 관장을 할 때 많이 써요. 이 직장관을 삽입할 때 체위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좌측 심스 체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심스 체위가 뭐냐면 보기처럼 엎드린 자세도 아닌데 또 측이처럼 옆으로 뉘인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복이랑 측이랑 중간 단계로 누워가지고 한쪽 다리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엉덩이가 잘 보이는 이런 자세를 말을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심스체이는 심스체인데 좌측 심스체이를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혹시 보기 중에 좌측 심스체이 자세가 없다면 항문이 노출된 자세, 엉덩이가 잘 보이는 자세로 그림을 골라주시면 돼요. 어쨌든 직장관 삽입할 때는 좌측 심스체이 자세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관을 삽입할 때는 끝에 윤활제를 발라야 부드럽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직장관을 삽입했다면 장에 있는 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에 담가봤을 때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했다. 장에 있는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걸로 잘 들어갔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cm 정도 넣어주고요. 아동은 성인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5에서 10cm 정도로 절반 정도 짧게 넣어줍니다.
보통 15에서 30분 정도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빼야 될 게 많아서, 가스 같은 것도 빼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다 배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쉬었다가 좀 멈춰준 다음에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30분 이상 계속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팩만이 잘 안 생기게 하는 호흡법이나 방법들을 알려주면 좋겠죠. 지금 계속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 빼고 있는데 가스 생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팩만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공기를 계속 삼키다 보면 가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기 삼키지 말라고 환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관 다 삽입하고 제거까지 완료했으면 환자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 어떤지 기록을 해주고 물품 정리도 깨끗하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손가락 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용어로 용수 관장이라고도 해요. 이 용수 관장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는데 그냥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사용한 관장이란 뜻이죠. 아까 분변 매복은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장에 똥이 계속 딱딱하게 쌓여가지고 안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관장까지 해서 배변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관장으로도 잘 안 나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관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손가락을 장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점막에 손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서약서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자극하면 안 되는 금기된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하면 안 되겠죠. 건들면 안 되는 환자인데 굳이 손가락 관장을 해서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 이 직장에 손가락을 넣으면 안 된다면 하면 안 되겠죠. 이 항문 주변에는 미주신경이 있어서 이 신경을 잘못 건들면 부정맥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손가락 관장이 나름 좀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장을 조금 조심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직장관 삽입은 좌측 심스체이를 했다면 손가락 관장을 할 때는 우측 심스체이를 해줍니다. 관장하는 법과 비슷한데 오물이 튈 수가 있으니까 방수포 같은 거 엉덩이 아래 깔아주면 좋겠죠. 하의를 다 까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런 내용은 간호실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필요한 부분만 노출한다. 그리고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회용 장갑을 끼고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합니다. 사용하는 손가락은 검지, 두 번째 집게 손가락을 사용해줘요. 항문 주변을 살살살 긁어줘가지고 안 나오고 있던 똥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빠지면 환자가 스스로 대변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동식 변기나 아니면 대변기를 대줘가지고 환자 스스로 마저 변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장이 다 끝났다면 환자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좌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약은 실온 보관을 해줘야 돼요.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됩니다. 약마다 어떤 건 냉장 보관을 해줘야 되고 어떤 건 실온 보관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양리 부분 따로 보셔서 구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좌약은 우리 몸에 바로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온에 보관을 합니다. 좌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질좌약은 조금 끝이 둥글고요. 항문에 넣는 좌약은 살짝 끝이 뾰족합니다. 아무래도 위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나 장 같은 상부 위장계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맛이나 냄새 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역한 약들은 좌약을 통해 넣어주면 좋겠죠. 또 자약을 넣으면 간에서 해독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독 작용도 없고 약물의 농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마다 보관해야 되는 온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양리 내용인데 참고를 해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약을 비롯한 일반 약들은 그냥 실온에 보관을 해줘요. 그리고 기름 종류의 약들은 한 10도씨 정도에 보관을 해주고요. 혈청, 인슐린, 헤파린,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꼭 냉장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약을 관리하는 것도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려면 방법들을 알아둬야겠죠. 다음은 관장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관장을 하는 이유는 대장 안에 쌓여있는 똥들을 제거하려고 용액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진단 목적으로 검사 전에 장을 비우기 위해서 관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직장관을 꼽기 때문에 직장관 꼽을 때는 수용성 윤활제 묻혀줘야 잘 들어가겠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1000ml, 거의 1리터죠. 10분 정도 주입을 해줍니다. 관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체 관장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하기도 해요. 이 관장을 할 때는 관장 용액이 잘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심스체이 중에서도 좌측 심스체이를 해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관장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좀 중요해요. 왼쪽으로 누워줘야 용액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장 방향대로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우측으로 누웠다면 약물이 이렇게 들어가다가도 중력 방향에 의해서 거꾸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액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문이 잘 보이는 체위, 심수 체위 중에서도 좌측으로 누워줘야 되고 특히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위로 잘 구부러져야 항문이 많이 벌어져서 더 약이 잘 들어갑니다. 영아, 유아, 성인마다 관장 용액의 양과 튜브 삽입 길이가 다릅니다. 어쨌든 관장 용액의 온도는 한 40도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체온보다 조금 높아야 되는데요. 약이 너무 차면은 장에서 경련이 일어나겠고 너무 뜨거우면 대장점막이 다 익어버려서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너무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성인이 1000 정도, 1리터 정도라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절반인 한 500 정도로 기준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한 10cm 정도 튜브를 삽입했다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5cm로 한 절반 정도 되죠. 관장통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용액이 더 빨리 들어가는데요. 너무 빠르다 싶으면 높이를 좀 내려서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관장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장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좀 더 크게 보자면 2종류로 보셔도 돼요. 배출하는 용, 정체하는 용, 이렇게만 봐주셔도 됩니다. 배출 관장은 말 그대로 배변을 유도하고 장을 청소하는 관장이에요. 정체 관장은 용액을 넣고 참으세요 하고 장시간 용액을 장에 머무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장 세척은 말 그대로 장을 씻어내는 거니까 크게 관장은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배출 관장 같은 경우는 배출을 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비눗물, 글리세린을 넣어서 관장을 하기도 해요. 미온수를 넣기도 하고 플리트 관장, 손가락 관장 이런 것들이 있죠. 들어가는 용액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정체 관장 같은 경우는 기름 정체 관장이 있습니다. 장 점막을 좀 매끄럽게 해서 배변을 도와주는 거죠. 구풍 관장은 가스를 빼는 용도고요. 투약 관장은 약을 넣어주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라툴록스 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노폐물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가 이게 엄청 독성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물론 간에서 좀 약하게 이 암모니아를 요산으로 변화시키는데 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암모니아가 그대로 우리 몸에 떠다니겠죠. 그래서 오는 게 간소혼수인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락툴로스 관장입니다. K악셀레이트 관장 같은 경우에는 고칼륨 혈증일 때 하는 관장이에요. 그래서 치료 목적이나 약을 좀 오래 머무르게 할 때 우리가 정체 관장을 하는 거죠. 수렴 관장 같은 경우는 지혈하는 용도로 쓰고요. 구충 관장은 말 그대로 구충하는 거죠. 기생충을 없애는 거예요. 영양 관장은 영양을 주는 거겠고 발용 관장은 조영제를 넣어주는 관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당연히 환자한테 이거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미리미리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갑자기 항문 노출시키고 관 꽂고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의 방법과 왜 하는지 미리 불편한 점들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거는 관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처치나 치료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절차죠. 환자한테 목적이나 방법을 설명하는 거는 모든 절차 중에 기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지켜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커튼이나 스크린 꼭 쳐줘야 되고요. 추울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담요 같은 거 덮어주면 됩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만 노출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용액을 떨어뜨려 줄 거기 때문에 관장은 이 좌측 심스체이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혹시라도 심스체이가 없다면 술흉이나 아니면 뭐 다른 측이 같이 항문이나 엉덩이가 잘 보이는 체이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계속 나오지만 직장 튜브를 그냥 꼽기보다는 이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주는 게 더 좋고요. 처음에는 튜브를 꼽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기보다는 용액을 좀 흘러내보내가지고 공기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관장통을 너무 높게 해서 빨리 약을 주입해도 배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잘 맞춰주시고요. 어느 정도 관장약이 들어가게 되면 환자가 변이를 느끼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세요가 아니라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10분 정도 참도록 격려를 하라는 게 보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관장 중에 환자가 변이를 느낀다, 배변을 도와주기 위해 뭐 화장실을 보낸다, 변기를 대준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관장을 한다면 10분 정도는 참도록 격려를 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관장 용액을 끝까지 다 넣으면 공기가 들어가요. 어느 정도 다 넣었다 한다면 조금 남았을 때 잠가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참은 뒤에는 이제 변이를 느꼈다 하면 환자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배변 양상이 정상인지 뭐 설사인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기구 같은 거 정돈하면 됩니다. 관장액을 주입하는 동안에 배에다 힘을 주면 관장액이 더 튀어나오고 오히려 힘들겠죠. 그래서 아 하고 입을 벌리면서 숨을 쉬면서 복부가 긴장하지 않도록 신체를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관장액이 들어가는데 너무 아프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을 해줍니다. 관장통 높이를 낮춰서 또는 조절기로 용액이 좀 더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한 뭐 관장통, 곡반 이런 거는 비눗물로 깨끗이 닦아서 관리를 하고 직장관 같은 경우도 소독약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줘야겠고요. 특히 수돗물 관장 같은 경우는 자주 하면 안 좋아요. 이게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리식염수를 쓰는 게 좀 더 좋죠. 그리고 비눗물 관장은 장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인공항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술을 해가지고 소장이나 대장 같은 게 배 밖으로 노출을 시켜놓은 게 인공항문입니다. 항문이 아무래도 밖에 나와 있다 보니 세척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피부 간호죠. 피부 주변으로 배설물이 나오니까 잘 세척을 해주고 거즈나 배액주머니 이런 거 잘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서 피부가 변색이 되거나 괴사가 있거나 이런 게 없는지 잘 살펴보고 간호도 잘 해줘야겠죠. 수술을 해가지고 인공항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액주머니를 달아줄 건데요. 이것 또한 당연히 준비 과정과 왜 하는지 이런 거 자세하게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단계, 목적 이런 거 명확하게 알려줘야죠. 인공항문 주머니를 교체를 할 때 이게 스티커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환하기 전에 물기를 짠 거즈를 밑에 대줘가지고 좀 떨어지게 쉽게 해주고요.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피부에 스티커 붙어 있을 때 천천히 떼면 고통이 더 길어지죠. 그래서 빠르게 제거를 하고요. 인공항문 주변도 조심스럽게 세척을 하면서 피부도 살펴봅니다. 인공항문 측정용 자가 있어요. 이 자로 잘 측정을 해서 알맞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공항문 요거는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점액이나 피가 섞인 대변이 나왔다. 장로의 색이 젓갈색, 보라색, 검은색으로 괴사가 의심된다 한다면 요건 간호사한테 즉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항문을 만들었다면 양배추, 무, 양파, 토마토, 치즈 요런 음식들은 피해주는 게 좋아요. 가스를 형성하고 냄새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 섭취하면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인공항문 주변의 피부가 헐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줘야 되고요. 두통, 복통, 뭐 혼돈, 졸림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 환자는 잘 관찰을 해줘라 이렇게 주의사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인공항문 세척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척할 때는 다 똑같고요. 관장 용액처럼 40도 정도에 타용하는 게 좋겠죠.
한 번에 250cc 정도 주입을 하는데 500ml가 넘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용액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들어가지 않도록 속도 잘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카테터를 꼽을 때도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두면 좀 더 쉽게 들어가겠죠. 배액관을 통해 용액을 넣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척이 끝났다면 깨끗하게 잘 닦아주고 피부 보호를 위해 바셀린 거즈도 덧대어주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인공항문은 쉽게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핏자국이 생겨서 놀랄 수가 있는데 이 점도 환자한테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다만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 장로의 색이 젓갈색, 보라색, 검은색으로 괴사가 의심될 때는 반드시 알려주고 우리가 발견해도 빨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